안녕하세요. 이성TV입니다. 오늘 여러 나눌 주제는, 자, 피디님 읽어주시죠. 네, 빈털터리에서 사주 부자 되기 위해 그녀가 사용한 아주 쉬운 방법. 자, 오늘은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에스티 로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티 로더는 세계적인 화장품 제국을 건설한 여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이분의 첫 사회생활이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거. 이분은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엄마인데 이제 자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됐죠. 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던 유일한 기술이 뭐였냐면 화장품을 제조하는 거였습니다. 에스티 로더의 삼촌이 화학자셨는데 화장품을 제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티 로더가 10대 시절에 삼촌한테 화장품 제조하는 걸 뭐 취미로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술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집 부엌에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장품을 그러면 어디서 팔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서 팔 수 있었죠? 수제 화장품이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원가가 좀 높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 수 있는 게 고급 미용실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이분이 뭐 자기 화장품 가게를 갖고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분의 판매 전략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부엌에서 화장품을 제조한다. 되도록 많이 제조한다. 큰 가방에다가 화장품을 많이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걸 메고 이제 간다. 미용실에 찾아간다. 미용실에서 마음씨 좋아 보이는 손님 옆에 앉아서 이제 뭐랄까 좋은 말, 예쁜 말을 많이 해준다. 아부죠? 아부는 아니죠. 그렇게 영업이죠. 영업. 네, 예쁜 말을 많이 해준다.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면 자신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면 마지막에 질문 하나 던져요. 뭐냐면은 혹시 제가 이 화장품을 손님 얼굴에 발라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쨌든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 싸운 정이 있잖아요. 다들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주고 나서 어떠세요? 그러면은 좋은데요. 내가 이거 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에스티 로더가 이제 생계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미용실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도 어떤 한 손님에게 화장품을 발라주고 있었는데 화장품을 바르던 에스티 로더의 눈에 이제 그분이 입고 있던 블라우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이렇게 예쁜 말을 해주던 때는 그게 잘 안 보였나 봐요. 나 앞에서 발라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분이 또 예쁜 말을 해준 거예요. 어머, 블라우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도대체 얼마짜리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손님이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만날 수 있는 막장 그런 분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러는 거야. 저희가 가격 알아서 뭐 하게? 자기는 평생 이 화장품 팔아도 이거 못 사. 이거 얼마짜린데? 나 너무 기분 나쁘다. 나한테 이거 가격을 더 물어보고 이 사람이 나 언제 봤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에스티 로더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미용실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해요. 다시는 내 인생에서 그 누구도 돈 때문에 나에게 이런 비참함을 주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에스티 로더가 참 놀라운 점은 말이죠.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화장품을 더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판매를 더 열심히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요. 한때 빈털터리였지만 거부가 된 사람들의 책을. 이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에스티 로더는 그 공통점을 자기 자서전에다가 정확히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이 한국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시죠? 이게 너무 많이 팔려서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어서 제가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는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왜 또 하시는 거죠? 아니, 어쨌든 당당하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써놨어요. 자서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우리 회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 100번이 아니에요. 수천 번. 수천 번씩 그렇게 하곤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에스 로더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내면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가게를 작게 열어요. 그런데 이 가게가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에스티 로더의 화장품 가게들이 전국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에스티 로더는 미국 화장품 업계에 떠오르는 신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티 로더가 어디로 갔을까요? 백화점에 진출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백화점 입점 담당자가 에스티 로더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에스티 로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계속 시도했을까요? 자, 에스티 로더는 그 당시 백화점 입점 담당자 사무실 앞에는 간이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간이의자에 앉아서 자기 제품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순서를. 그리고 들어가서 담당자가 오케이 하면은 계약을 하고 환하게 웃고 행복해지고 담당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망한 표정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에스티 로더가 백화점에서 거절을 받을 때마다 만나주지도 않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간이의자에 앉아서 담당자가 자신을 만나주는 그 그림을 수천 번씩 그렸던 거예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그렇죠. 아, 대단하다. 뭐 보통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울거나 그렇죠. 술을 친구한테 마시거나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중에 하소연을 위로해줘. 하거나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성공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진짜 성공한 위대한 성공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 순간은 뭡니까? 내 성공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실패한 순간,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받은 순간은 실패한 순간, 거절받은 순간이 아니에요. 성공을 향한 내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실로 성공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에 성공을 믿겠죠. 성공을 믿는 방법을 하겠죠. VD를 하겠죠. 꿈을 꾸겠죠. 하지만 내가 내 성공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 내면의 무의식이 맞아. 그런 말을 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고 나는 안 되나 봐, 힘들어, 울고, 갑자기 집에 가서 며칠 동안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다시피 하고, TV 중독이 돼버린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때가 바로 내가 성공을 향해 가장 뜨겁게 내가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향해 불타올라야 할 시간인 겁니다. 아무튼 에스티 로더는 거기 앉아서 수천 번씩 자신의 성공을 확신을 했어요. 자, 마침내 담당자가 만나줍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만나자마자 저희 화장품은 명품 화장품이 이미 많아서 안 된다고. 그렇죠.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 정도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은 미국 화장품 안 쓴다. 다 유럽 화장품, 프랑스 화장품 쓴다. 그러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에스티 로더가 무려 100번을 거절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절 받을 때마다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 백화점 입점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을 수천 번씩 또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담당자가 에스티 로더에 감동해서 입점을 시켜줍니다. 자, 입점이 되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직원들과 함께 가서 수천 번씩 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백화점 화장품, 그 전체 화장품 그 가게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장면을요. 유럽 화장품 다 제치고, 명품 화장품 제치고, 에스티 로더사의 신생 화장품이 미국 1위를 하는, 그 백화점에 1위를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꿈꿉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티 로더의 화장품이 미국 전역의 백화점에 다 입점이 되고 미국 전체 화장품, 백화점 화장품 매출 넘버 1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티 로더는 이 화장품을 들고 세계 화장품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에 가서 역시 미국에서처럼 입점 담당자를 만나러 가는데 입점 담당자가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만나는 주는데 노라고요. 우리 프랑스 여자들은 절대 미국 제품 안 쓴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제품만 사랑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티 로더가 어떻게 쓸까요? 똑같합니다. 그 입점 담당자 그 사무실 간이의자의 앞에 사무실 간이의자에 앉아서 수천 번씩 그림을 그려요. 에스티 로더의 그림은 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백화점이 입점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또 됐을까요? 입점만 되면 되나요? 1위가 돼야죠. 파리에서 1위를 그렇죠. 했다고요? 그런데 역시 에스티 로더가 또 수천 번씩 1위하는 그림을 그려서 그 백화점에서 또 판매 1위를 달성을 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에스티 로더사의 제품은 프랑스
전국에 있는 백화점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체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뭐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까지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백화점에 뭡니까? 입점을 시킨 이제 세계적인 화장품 제국이 탄생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티로더의 이야기를 28살 때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고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제 원고가 거절당하면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펑펑 울고 한 번 거절 통보를 받으면 거의 한 달을 거의 페인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28살 아마 여름방학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만나고 계속 저는 무명작가 생활이 거의 10년이었잖아요. 1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28살 여름방학 때부터 에스티로더의 방법을 제가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절을 받으면 그 즉시 뭡니까? 제 원고가 오케이 사인을 받는 거를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수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수천 번씩 그림을 그렸어요. 놀랍게도 제 그림은 2년 뒤에 현실이 됩니다. 첫 책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 베스트셀러를 만들 때도 이 방법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수천 번씩 산에 들어가서, 왜 산에 들어가서 저는 등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약수만 더 마시는 거야? 산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수천 번씩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요. 바뀌는 장면을요. 내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수천 번씩 그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증거예요. 네. 제가 약간 좀 곁다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PD님이 좀 민망해 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당신한테 이렇게 버림받았을 때 기억나요. 카톡을 보냈잖아요. 우리 그때 버림받고 다시 이제 우리가 잠깐 연락을 할 때 제가 카톡으로 뭘 하겠습니까? 당신하고 결혼한 거라고 내가 산에 들어가서 북한산 바위에서 하루에 1000번씩 제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네. 선언을 하고 기억나요. 꿈을 꾸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당신한테 카카오톡을 보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제가 당신에게 2번째 채웠을 때예요. 그렇죠. 그 현실이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민망하네요. 제가 민망하지만 이거 팩트니까 예.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닥치면 절대 울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친구 만나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당신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바로 뭡니까? 성공을 더 뜨겁게 믿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또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티로더가 남긴 정말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일한 날 중에 하루라도 판매를 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저는 그것을 판매합니다. 자, 에스티로더는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꿈꾼다면, 무엇인가를 뭡니까? 수천 번씩 마음속으로 이미지화한다라면 나는 그것을 판매합니다. 실천합니다라는 거죠. 네. 꿈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티로더의 2가지 성공 원칙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미지. 그렇죠. 마음속으로 시각할란다. 한두 번이 아니다. 수천 번씩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의 VD를 실천한다.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